혹시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이깁니다. 아주. 정보의 속도에서 개인은 구조적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 리버모어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JP 모건은 미국 경제 전체를 손에 쥐고 있었고 개인 투자자는 호가판 앞에서 숫자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보 격차는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리버모어는 이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정보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고 왜 그는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100년 전 투자의 황제가 남긴 매매 원칙이 2026년 알고리즘 시대에 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당신이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가 이걸 증명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100만 원을 잃을 때의 고통은 100만 원을 벌 때의 기쁨보다 2배 이상 큽니다. 손실회피 성향이죠.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개인 투자자 20만 명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주식을 산 다음날 수익이 나면은 41%가 바로 팝니다. 그런데 손실이 나면 어떨까요? 22%만 팝니다. 나머지 78%는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이 나면 얼른 팔고 손실이 나면 버팁니다. 이익이 난 주식은 2배 빨리 팔고 손실이 난 주식은 2배 오래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주가에는 모멘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버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분석 기간이 끝났을 때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던 주식을 봤습니다. 전체 보유 종목의 71.4%가 손실 상태였습니다. 10개 중 7개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익이 난 건 다 팔아버렸으니까 남은 건 손실 종목뿐인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매도가 이루어진 지점을 보면은 수익률 0% 근처에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조금만 올라도 바로 파는 겁니다. 본전만 되면 파는 겁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놓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익이 난 주식은 너무 빨리 팔고 손실이 난 주식은 너무 오래 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건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 뇌는 물리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손절을 못합니다. 반대로 수익이 날 때는 불안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확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도 팝니다. 이 두 가지 본능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은 크게 이익은 작게, 이게 개인 투자자의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과잉 확신이라는 편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장 평균보다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주식시장 전체 수익률이 높을 때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왜일까요? 시장이 올라서 내 주식도 올랐는데 이걸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거래합니다. 거래를 많이 할수록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의 투자 성적표를 분석했습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손실이 컸습니다. 가장 많이 사고판 50대의 회전율은 557%였고 손실률은 26.2%로 전 연령대 중 최악이었습니다. 반면 회전율이 275%로 가장 낮았던 20대 미만은 손실률도 24.4%로 가장 낮았습니다. 적게 거래할수록 덜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시장에서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매매할수록 돈을 더 잃는다는 뜻입니다. 노력이 배신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 투자자는 정보에서 이미 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뉴스를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알고리즘은 이미 수천 번의 거래를 끝낸 상태입니다. 당신이 유튜브 추천 영상을 보고 결심하는 순간 기관은 이미 물량을 다 넘기고 있습니다. 정보의 속도에서 개인은 구조적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리버모어의 통찰이 등장합니다. 리버모어는 1877년에 태어났습니다. 14살에 보스턴의 주식중개소에서 호가판 앞에 서서 숫자를 적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광판이 없었거든요. 직원이 분필로 가격을 적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리버모어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숫자가 움직이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주식은 특정 가격대를 돌파하면 계속 올랐고 어떤 주식은 특정 가격대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 패턴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5를 들고 처음 주식을 샀습니다. 그가 산 건 벌링턴 철도 주식이었는데 이틀 만에 3.12달러를 벌었습니다. 62% 수익입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곧 그 돈을 다 잃었죠. 자신감이 과해서 감감이 시장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났고 또 파산했습니다. 무려 4번이나요. 하지만 리버모어는 그냥 망하지 않았습니다. 수업료를 낼 때마다 시장의 절대 법칙을 하나씩 깨우쳤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1907년입니다. 당시 리버모어는 JP모건의 긴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JP모건, 당시 미국 경제를 혼자서 쥐락펴락하던 금융 황제입니다. 황제가 일개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한 겁니다. 제발 시장 공격을 멈춰주게. 당시 리버모어의 공매도 공세가 너무 강력해서 그가 멈추지 않으면은 미국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할 상황이었거든요. 리버모어는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가진 모든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매도 청산은 곧 대량 매수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리버모어는 반대로 엄청난 물량을 사들이며 이익을 실현한 겁니다. 시장은 리버모어의 매수세와 모건의 개입 소식에 힘입어 극적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주식을 사모으는 효과까지 누리며 이날 하루에만 3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000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시장을 무너뜨려서 번 게 아니라 시장이 되살아나는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서 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버모어의 진짜 무서운 통찰을 봐야 합니다. 그가 단지 모건이 무서워서 혹은 애국심 때문에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리버모어는 거인의 등장을 본 겁니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즉 JP모건이라는 가장 거대한 기관 자금이 시장 방어에 나서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는 즉시 전략을 바꿨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면 추세는 바뀐다. 이것이 그가 알고 있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고집을 부리며 모건과 싸우는 대신 모건이 만든 새로운 물결에 올라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버모어 투자 철학의 핵심. 개인은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오직 그들과 동행할 때만 승리한다라는 원칙을 지킨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겁니다. 예측하려 하지 마라. 확인하고 움직여라.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주식이 오를 것 같아. 그런데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틀립니다. 전문가도 틀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손에 꼽습니다. 리버모어는 예측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는 확인을 선택했습니다. 주가가 실제로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 사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오른 걸 사면은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고요. 바로 그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는 생각. 저점을 잡겠다는 욕심,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일까요? 떨어지는 주식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기관은 알고 팔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르고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립니다. 리버모어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오르는 주식을 샀습니다. 비싸 보이는 걸 샀습니다. 신고가를 뚫은 주식을 샀습니다.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주식에 돈을 넣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이 비싸다 싸다는 당신의 기준일 뿐이다. 시장은 당신의 기준에 관심 없다.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리버모어는 그냥 아무 오르는 주식이나 산 걸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정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보탈 포인트라고 불렀습니다. 전환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환점을 기다릴 때마다 나는 항상 돈을 벌었다. 그의 말입니다. 피보탈 포인트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계속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르다가 쉬다가 다시 오르거나 떨어집니다. 이 쉬는 구간을 횡보라고 합니다.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균형이 깨집니다. 한쪽이 이깁니다. 주가가 횡보하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위로 벗어나면은 상승 돌파, 아래로 벗어나면 하락 돌파. 리버모어는 이 돌파의 순간을 피보탈 포인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돌파나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거래량입니다. 돌파가 일어날 때 거래량이 폭발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뭔가요? 누군가 대량으로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개인 투자자가 수천억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기관입니다. 연기금입니다. 외국인입니다. 큰 손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리버모어는 이걸 봤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돈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정보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숨길 수 없습니다. 수천억 원이 한 종목에 들어가면은 그건 반드시 차트에 흔적을 남깁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가격이 뚫립니다. 이게 피보탈 포인트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증권사 앱에서 차트를 켭니다. 거래량 지표를 켭니다. 그리고 다음을 봅니다. 첫째 주가가 일정 기간 횡보하고 있었는가? 둘째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평소의 3배 이상 터졌는가? 셋째 그날 주가가 횡보 구간의 상단을 돌파했는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은 그게 피보탈 포인트입니다. 그때 사는 겁니다.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르기 시작할 때 사는 겁니다. 돌파가 확인되면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한 번 오른 거 사면 끝인가요? 리버모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원칙이 있었습니다. 피라미딩입니다. 피라미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수익이 날 때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타기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반대로 합니다. 손실이 나면 더 삽니다. 물타기죠.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게 왜 위험할까요? 떨어지는 주식에 돈을 더 넣으면은 손실 규모가 커집니다. 만약 그 주식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금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리버모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추가적인 매수는 항상 더 높은 가격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래야 당신의 계좌에는 항상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만 남아있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타기를 하면은 계좌에는 손실 종목이 쌓입니다. 불타기를 하면은 계좌에는 수익 종목만 남습니다. 그의 피라미딩 방식은 구체적으로 이랬습니다. 자신이 매수할 총 수량을 먼저 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0주를 사기로 했다고 칩시다. 처음에 200주만 삽니다. 20%만 투입하는 겁니다. 이걸 시험 매수라고 불렀습니다. 내 판단이 맞는지 시장에 물어보는 거죠.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손절합니다. 200주만 손해보는 겁니다. 전체 자금의 20%만 잃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 예상대로 오르면요. 그때 추가로 200주를 삽니다. 또 오르면은 또 200주를 삽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이 확인될 때마다 점점 물량을 늘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추가 매수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200주, 두 번째도 200주, 세 번째는 100주 이런 식으로요. 왜 그럴까요? 오를수록 고점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산 물량일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이 뭘까요? 틀렸을 때 손실이 작습니다. 처음에 200주만 넣었으니까요. 맞았을 때 수익이 큽니다. 오를수록 물량을 쌓았으니까요. 손실은 작게, 이익은 크게. 이게 리버모어 매매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손절입니다. 리버모어가 가장 강조한 원칙이 있습니다. 손실이 10%가 되면은 무조건 손절하라. 왜 10%일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10% 손실을 회복하려면은 11% 수익이 필요합니다. 20% 손실을 회복하려면은 25% 수익이 필요합니다. 50% 손실을 회복하려면은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100% 수익이 뭔가요? 2배를 벌어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손실이 작을 때 끊어야 합니다. 리버모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손실을 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큰 손실을 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틀렸으면 인정하고 나와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걸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실 회피 편향 때문입니다. 손실을 확정하면은 뇌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혹시 오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다가 손실이 20%가 됩니다. 30%가 됩니다. 50%가 됩니다. 그제야 팝니다. 또는 끝까지 안 팝니다. 상장 폐지될 때까지 들고 갑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도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겁니다. 리버모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절을 못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 시장은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 시장은 틀린 사람의 돈을 맞은 사람에게 옮기는 곳일 뿐이다. 자, 여기까지가 리버모어 매매 원칙의 핵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측하지 말고 확인하라. 둘째, 피보탈 포인트를 기다려라. 셋째, 수익이 날 때 더 사라. 넷째, 10% 손실해서 무조건 끊어라. 이게 리버모어가 만들었던 100년 전 원칙입니다. 2026년 현재 주식시장은 10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2026년 지금 이게 왜 더 중요할까요? 알고리즘 매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에서 고빈도 매매 비중은 50%를 넘습니다. 밀리초 단위로 주문을 실행하고 취소합니다. 1초에 수천 번의 거래를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클릭하는 시간에 알고리즘은 이미 수익을 챙기고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정보로 기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알고리즘은 단기적으로는 개인을 이깁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추세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알고리즘의 강점은 순간적인 차익거래입니다. 가격 차이를 0.001초 만에 포착해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건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 자금의 흐름입니다. 연기금이 수조 원을 집어넣을 때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외국인이 수조 원을 빼갈 때 추세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큰 자금의 움직임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거래량에 나타납니다. 차트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게 리버모어 원칙이 2026년에도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정보를 포기하고 돈의 흐름을 봤습니다. 2026년에도 똑같습니다. 알고리즘이 아무리 발달해도 큰 자금의 흐름은 차트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 흔적을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시장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AI 버블 논쟁이 있고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치 투자가 작동할까요? 어렵습니다. 저평가 종목을 사서 묻어두면 언젠가 오를까요?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3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영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추세 추종이 더 안전합니다. 추세 추종은 이미 오르고 있는 걸 사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확인된 걸 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이 틀리면은 10%에서 나옵니다. 맞으면은 추세를 타고 쭉 갑니다. 이게 손실은 제한하고 수익은 열어두는 구조입니다. 리버모어의 추세 매매 원칙을 한국 코스피 지수에 적용해서 백테스트한 연구가 있습니다. 16년간 적용했더니 수익률이 1075%였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수익률의 10배가 넘습니다. 물론 백테스트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 자체가 가진 논리적 우위는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관심 종목의 신고가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대부분의 증권사 앱에 이 기능이 있습니다. 신고가를 뚫는다는 건 뭔가요? 모든 물린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위로는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를 찍고 바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신고가인데 거래량이 평소의 3배 이상이면 그건 의미 있는 돌파입니다. 거래량 없이 신고가면 가짜 돌파일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한 번에 다 사지 마십시오. 총 투자금의 20%만 먼저 투입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내 판단이 맞는지 시장이 알려줄 겁니다. 오르면 맞은 겁니다. 그때 추가로 사십시오. 떨어지면 틀린 겁니다. 손절하십시오. 손실을 20%에 10%로 제한하십시오. 전체 자금의 2%만 잃는 겁니다. 셋째, 손절 가격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사기 전에 정하는 겁니다. 사고 나서 정하면 못 지킵니다. 손실이 나면은 뇌가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곧 반등할 거야. 이게 물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은 무조건 판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넷째, 물타기를 하지 마십시오.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평균 단가를 낮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틀린 판단에 돈을 더 붓는 겁니다. 다섯째, 수익이 나면 성급하게 팔지 마십시오. 손실 회피 편향이 당신을 팔게 만들 겁니다. 조금만 올라도 불안해서 팔고 싶을 겁니다. 참으십시오. 추세가 살아있는 한 들고 가십시오. 언제 팔아야 할까요? 추세가 깨질 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피보탈 포인트가 아래로 뚫릴 때입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지지선 깨질 때입니다. 그때 나오십시오. 그 전까지는 들고 가십시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리버모어는 100년 전 사람이지만 그의 원칙은 2026년에도 유효합니다. 오히려 더 유효합니다. 숨길 수 없는 돈의 흐름을 보기 때문입니다. 정보 격차는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심합니다. 알고리즘과 AI 앞에서 개인은 정보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억이 들어가면 차트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걸 읽으면 됩니다. 예측하지 마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리버모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시장을 움직이는 거인의 등에 올라타라. 그것이 개인이 생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